황금빛 빗줄기가 감옥의 천장을 뚫고 쏟아집니다. 창문 하나 없는 청동탑에 갇힌 공주의 몸 위로 찬란한 금빛이 내려앉죠. 이건 비가 아닙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인간의 경비망을 뚫기 위해 선택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만남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바다에 던져 죽이려 했고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성장해서 눈만 마주쳐도 돌로 변하는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베어냈고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공주까지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도 그의 운명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메두사조차 쓰러뜨린 영웅이 끝내 피하지 못한 예언,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르고스라는 왕국에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고 다나에라는 아름다운 딸만 있었거든요.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는 결국 신탁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들은 예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이랬죠. 아들은 절대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딸이 낳은 손자가 언젠가 왕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아크리시오스는 편집증에 빠져버렸고 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막으면 예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딸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창문도 없고 문도 단단히 잠긴 그곳에서 다나에는 어떤 남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주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그녀가 간절히 올린 기도가 올림포스 산꼭대기까지 닿았거든요. 제우스는 이 아름다운 공주의 처지에 마음이 움직였고 어떤 경비도 뚫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황금비로 변신시켜서 천장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잉태됐고 아크리시오스 왕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쓰면 신들의 분노를 살 것 같았기 때문에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왕은 딸과 갓난아기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망망대해에 던져버렸는데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상자는 거친 파도 위에서 며칠이나 표류했지만 제우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부탁해서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도록 했거든요. 결국 상자는 세리포스라는 작은 섬의 해변에 도착했고 딕티스라는 착한 어부가 이들을 발견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딕티스는 섬을 다스리는 왕 폴리덱테스의 동생이었는데 형과 달리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는 다나에와 어린 페르세우스를 가족처럼 돌봤고 페르세우스는 이 어부의 보살핌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르세우스는 강하고 용감한 청년이 됐는데 제우스의 피가 흐르는 만큼 보통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섬의 왕 폴리덱테스가 다나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어떻게든 그녀를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항상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은 이 방해꾼을 제거할 계략을 세웠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자리였는데 부유한 귀족들은 보석과 비단을 가져왔지만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값진 보석은 없지만 원하신다면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폴리덱테스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메두사는 눈만 마주쳐도 돌로 변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 녀석이 거기 가면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왕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돌아오지 말라고 했고 페르세우스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정을 떠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위대한 일을 해내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자신감만으로는 메두사를 상대할 수 없었죠. 메두사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즉시 돌로 변해버리는데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행히 신들이 페르세우스를 좋아했고 올림포스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중요한 조언을 해줬는데, 메두사를 죽이려면 특별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장비는 북쪽의 님프들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님프들이 어디 사는지 아는 존재가 그라이아이라는 새 마녀뿐이라는 거였죠.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를 그라이아이가 숨어있는 동굴까지 직접 안내해줬고, 떠나기 전에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특별한 검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검은 아무리 써도 절대 무뎌지지 않는 신비한 무기였어요. 그라이아이는 정말 기이한 존재들이었는데 세 자매가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돌려가며 사용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어두컴컴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이 마녀들은 불사의 존재라서 힘으로 위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페르세우스는 영리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한 마녀가 다른 마녀에게 눈을 건네주려는 바로 그 순간 페르세우스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서 그 눈을 낚아챘어요. 마녀들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패닉에 빠져서 눈을 돌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님프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돌려주겠다고 협상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마녀들은 결국 북쪽 님프들이 사는 히페르보레아의 위치를 풀었죠. 페르세우스는 약속대로 눈을 돌려준 뒤 곧장 히페르보레아로 향했는데, 그곳은 해가 지지 않는 낙원 같은 땅이었습니다. 님프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를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메두사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물건들을 내줬어요. 먼저 헤르메스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샌들을 신겨줬고, 저승의 신 하데스가 맡겨둔 투명 투구도 줬습니다. 이 투구를 쓰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실로 짠 자루를 건네줬는데, 이건 메두사의 머리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가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방문자가 페르세우스를 찾아왔는데, 바로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였어요.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니까 페르세우스의 이복누이인 셈이었죠. 여신은 동생에게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를 건네줬는데, 이 방패는 원래 제우스의 것이었고 청동처럼 번쩍이는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무장한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메두사의 소굴을 향해 떠났죠. 메두사가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 동굴 입구에는 돌로 변해버린 전사들의 조각상이 즐비했는데, 이들은 모두 메두사를 처치하러 왔다가 실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동굴 근처에는 메두사의 두 자매인 스테노와 에우리알레가 잠들어 있었는데, 페르세우스는 하데스의 투명 투구를 쓰고 소리 없이 그들 곁을 지나쳤죠. 메두사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고 누군가 침입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명 인간이 된 페르세우스를 볼 수는 없었어요. 페르세우스는 절대로 메두사의 눈을 직접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가는 채 머리카락에서 꿈틀거리는 뱀들의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바닥에 돌멩이를 걷어차버렸고, 그 소리에 메두사가 화살을 쏘았죠. 화살이 투명 투구를 맞춰서 떨어져 버렸고 페르세우스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메두사가 두 번째 화살을 쐈는데 페르세우스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방패를 들어막았죠. 그 순간 방패의 번쩍이는 표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봤고, 마치 아테나의 지혜가 머릿속에 번뜩이듯 기발한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뒤 방패를 거울처럼 사용해서 메두사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괴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반사된 모습으로 보였어요. 페르세우스는 침착하게 기다렸고, 메두사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완벽한 회전과 함께 검을 휘둘러서 단 한 번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면서 메두사는 쓰러졌고, 페르세우스는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를 해낸 겁니다. 그는 님프들에게 받은 특별한 자루에 메두사의 머리를 담았는데, 놀랍게도 메두사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두 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는 황금 검을 든 거인 크리사오르였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였는데 이들은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로 날아올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상공을 지나갈 때 거대한 티탄 아틀라스를 만났는데 아틀라스는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늘을 어깨에 짊어지는 벌을 받고 있었죠. 페르세우스가 아틀라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틀라스는 이 젊은이가 정말로 메두사를 죽였는지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보여줬는데 그걸 본 아틀라스가 그대로 돌로 변해버렸죠. 거대한 티탄은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고 이게 바로 아틀라스 산맥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다시 하늘을 날아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바닷가 절벽에 아름다운 여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였는데 그녀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비는 자신과 딸의 미모가 바다의 여신들인 네레이데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내 암피트리테의 귀에 들어간 거죠. 분노한 포세이돈은 그 왕국에 거대한 파도와 함께 바다 괴물 케토스를 보내서 벌을 내렸습니다. 왕국이 멸망 직전까지 몰리자 신탁에서 해결책이 나왔는데 공주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치면 신의 분노가 풀린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절벽에 묶어 놓았고 안드로메다는 괴물에게 잡아먹힐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페르세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바다에서 거대한 케토스가 솟아올라 공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괴물에게 보여줬고 케토스는 순식간에 거대한 바위로 변해버렸죠.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의 쇠사슬을 끊어주었고 감격한 왕과 왕비는 공주를 페르세우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둘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배까지 내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죠. 아내와 함께 세리포스 섬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폴리덱테스 왕이 어머니 다나에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다나에는 왕의 손길을 피해 아테나 신전으로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분노한 페르세우스는 곧장 왕궁으로 쳐들어갔는데 폴리덱테스는 경비병들을 풀어서 페르세우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싸우던 페르세우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죠. 왕과 경비병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렸고 폴리덱테스의 비겁한 표정은 영원히 석상에 새겨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착한 어부 딕티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는데 딕티스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왕으로서 섬을 잘 다스렸습니다. 페르세우스의 명성은 그리스 전역에 퍼졌고 그의 친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예언이 떠올랐기 때문에 왕은 아르고스를 버리고 멀리 도망쳤어요.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한 영웅이었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죠. 어느 날 먼 왕국에서 신들을 기리는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페르세우스도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페르세우스가 원반 던지기에 출전했는데 그의 엄청난 힘으로 던진 원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원반은 관중석으로 떨어져서 한 노인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 노인이 바로 아크리시오스였습니다. 손자를 피해 멀리 도망쳤지만 운명은 그를 정확히 손자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탁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메두사를 죽인 영웅조차도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에게 방패를 돌려주면서 메두사의 머리도 함께 바쳤는데 아테나는 그 머리를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 중앙에 장식으로 달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미케네라는 위대한 도시를 세웠고 안드로메다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의 후손들 중에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도 있었어요.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영웅. 하지만 자신의 운명만큼은 바꾸지 못했던 페르세우스의 이름은 용기와 영웅 정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전해지게 됐습니다.